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지가 8시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자 오늘 골라온 뉴스들 선정해 주신 거 오늘은 5개를 선정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골라야 될 게 많은데 네. 오늘은 좀 줄여봤습니다. 집중할 게 많아서요.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5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파행 여파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증거 채취 업무나 살인사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앙공 1지구 도시계획 변경이에요. 강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끊임없는 스쿨존 사고로 등하굣길에 조마조마한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이직과 퇴사로 인해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재 안전지.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소식인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 별세로 이제 소송 참여 생존자는 단 2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연합뉴스 소식인데 의료 파행 여파가 성폭행 증거 채취의 차질까지 그리고 재판에도 지연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네. 연합뉴스 박초롱 천재현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 여파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증거 채취 업무나 살인사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20일 강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행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를요. 채취하기 위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강주 해바라기 센터 대신 전남 영광군 소재 해바라기 센터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 광주 해바라기 센터를 안 가고 전남 영광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강주 해바라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조선대병원이 전공이 집단 이탈로 야간에 증거 채취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또 신체 예부에 남아있는 증거는 간호사가 채취할 수 있는데요. 일부 증거는 반드시 의사가 채취해야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야간에 증거 채취 못하면 그러면 다음 날 뭐 예를 들어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예.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72시간 이내에요. 채취해야 하는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요. 그렇죠. 야간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재판도 지연이 된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파행은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여성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요. 네.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서류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다음 재판은 2개월 뒤에 열기로 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 예. 재판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니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공의 집단 이탈 때문에 서류 발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개월 뒤로 지금 넘어간다. 여기까지 지금 영향이 미쳐지네요. 저는 지금 헤드라인만 보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예. 이 의료 파행 때문에 병원 의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 3월 18일자 광남일보 이산화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강주 3차 의료기관들에도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8일 전남대학교 병원에 따르면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 뒤에요.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면서요. 신규 외래 진료를 받지 않는데요. 응급환자 위주의 수술을 진행하는 등 병원 운영을 숙초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네. 그 빈 자리를 또 채우기 위해서 공보위 차출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보건소 진료에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요. 3월 21일자 무등일보 박승환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집단 사증한 전공의들의 빈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공중보건을 차출했는데요.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공보위 차출로 전남 지역 보건소 평일 진료가 5일에서 2일로 단축됐는데요.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취지 중에 하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예.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겠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을 또 차출하는 바람에 예. 거기가 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참. 김인하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오늘인데요.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주 52시간은 진료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의대용 2,000명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의료계에서도 테러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신임 의협회장 선거가 오늘과 내일 결선 투표가 다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면택 주수부 후보께서 두 분이 지금 결선 투표를 하는데요. 네. 모두 강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람에 의협회장이 강성일 경우에 동네 개원이들과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근데 대통령은 이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라. 네. 이런 것은 화해의 제스처 아닐까요? 그래서 좀 이번에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교수협회 대표분들 만났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결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사태가 선거 전에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아니 자꾸 선거 전에 이런 것이 생기니까 정말 이거 해석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지역 통합의대 추진도 이거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예, 3월 19일자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보도인데요. 네. 전남에서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을 정해주면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발언 이후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정해주면 그렇죠.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남의 통합의대 설립 움직임에 균열이 생기고 있긴 한데요. 네. 의대가 없는 전남은 그동안 각각 서부와 동부에 있는 국립목포대하고요.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광규 순천시장도 순천대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전남 동부권의 단독의대 추진 방침에 서부권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홍렬 목포시장은 도가 추진하는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단일 의대로 방침을 정하면 목포대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전남도가 잘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통합의대로 일단 원칙적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전남도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요. 지난 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단독 유치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선을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정말 이게 조율을 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일보 기사인데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 변경 반대 목소리가 본물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 전남일보 노병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강호 특례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요 21일 열렸습니다. 네. 근데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광주시청 2층 현관 앞에서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들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봤는데요. 성명서를 통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심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는데요. 네.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또 성토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한겨레 정대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강음위원은 21일 중앙공 1지구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시가 전남대 산학연단 의뢰에서 받은 타당성 검증 보고서와 관련해서요. 네. 타당성 검증 기관에서 후 분야로 협약 변경을 유도하려고 금융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검증기관에서 후 분양을 유지할 경우에 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한 금융비를 1조 5,095억 원으로 2021년 11월 3천억 원보다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광주시에서는요.
사업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후순위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요. 금융비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려볼까요? 네. 한편 강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네. 중앙국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 협약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연경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등 사업자와 협의 중인 사안은 협의 완료 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상정. 일단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처음에 이제 그 공원 자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도 있고 그 공원에서 또 민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쾌적한 공간에서 또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꼭 끝까지 좀 들여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광주일보인데 끊임없는 스쿨존 사고 등 하굣길이 조마조마하다. 아, 이거는 뭐 부모님들 들으시면은 항상 걱정한 내용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 시리즈로 이렇게 좀 다뤄왔습니다. 20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 사자상자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강주에서는 84건이고요. 전남에서는 77건으로 총 161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같은 기간 강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647명인데요. 전남은 694명으로 총 1,341명에 달했습니다. 네. 또 어린이 사상자의 14.2%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많이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30km 이하로 좀 저희가 그 단속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네요. 학부모와 시민들 불안감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새 학기 들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7년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박모 씨는 학교 주변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도 하고요. 학생들이 모두 등교할 때까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호등과 무단횡단 반지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또 강하게 강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교통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하지만 그 맞습니다. 주위에 조금 안전장치들을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교통 전문가 또 경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강주 전남지부 교수는 스쿨존 사고는 무단횡단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무단횡단을 막는 펜스 등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추가 설치도 단속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 강주경찰청과 강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간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태워다 주고 할 때 그때도 잠깐 이렇게 정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뭐 등굣길에 뭐 정신 없으니까 또 학원가에서도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남매일 소식입니다. 전남매일의 뉴스는 전남도와 또 시군 재난재해 시스템 마비가 우려된다. 이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남매일 박선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효율적 대처를 위해 도입된 방지 안전직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경무로 인한 이직 퇴사도 빈번한데요. 대응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난재해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요.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 인력 양성과 순환보직 활성화 등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방재 안전직이라는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전남도에 확인해 봤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대응을 위해서 2013년도에 신설했는데요. 이듬해부터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들은 평상시에는 시설 점검하고요. 안전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재난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 통합지원본부 등 안전 방제 안전에 최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입 10년 차례 접어들었는데요. 광역기초 기자체 모두 관련 공무원 채용은 겨우 명백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근무 인원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예, 실제 전남도의 방제 안전직 정원은
5급부터 9급까지 총 12명인데요. 네. 현원은 6명밖에 안 됩니다. 네. 이마저도 1명은 휴직 중이라고 하고요. 근무 인원은 5명이 전부인데요. 또 도내 22개 시군에 방재 안전직 정원도 여수 22명을 최다로 해서요. 장성은 9명, 고흥은 4명 등입니다. 반면 현원은 정원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인데요. 노 한비돈진이 위치한 영광과 고흥은 그마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난재해 발생 시에요. 주말 근무와 새벽 출근이 일상인데다가 그렇죠. 휴가 중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경무에 시달리는 탓인데요. 이직 퇴사자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 낮은 처우와 승진이 바늘구멍이 좀 더 높은 이직 퇴사율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부족한 이유를 조금은 개선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문가의 원인 지적과 대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예,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떠안고 있는 가중한 업무가 원인인데요. 향후 대책은 방재 안전직 업무를 분산시키고 순환 보직 등을 통해서요.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처우도 좀 잘해주시고 예. 저기 갔다 오면 고생했으니까 승진도 좀 잘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좀 사람들이 가죠. 그리고 보직도 순환으로 해서 예. 다들 그 어려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행안부 어떻게 하겠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요. 2018년 지자체 방재 안전직 공무원 수를 매년 200명씩 늘리는데요. 2024년까지 1640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규모 대비 0.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무원 수를 좀 늘리고 이제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되는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은 너무 힘들면 그만둔다면서요. 네. 예. 그만두지 않도록 그 체계라든가 또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주금령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생존자가 2명 남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네요. 예,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잊혀져가는 내용인데 네.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에 노여간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가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18일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요. 1927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주 할머니가 폐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중 17일 숨졌습니다. 네. 주금용 할머니 어떤 분입니까? 예, 고인은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에 있는 군수회사 후지코시예요. 친구들과 함께 강제동원됐는데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또 노역에 투입된 주 할머니는 1945년 강부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강제 동원이 되셨을까? 그냥 막 끌려가 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요. 네. 일본 가서 돈도 벌고 좋다는 얘기를 해서 그 꿰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일본 놈한테 속아서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금용 할머니 재판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주 할머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도움으로요. 2020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주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5년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민남 청와대 전 행정관께서도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서 따로 또 취재를 또 하셨다면서요? 예, 저도 좀 내용에 궁금도 하고요.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서 네. 이국원 이사장님께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시민 모임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강제노동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날 현재 2명뿐인데요. 네. 국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수는 2024년 1월 현재 기준 전국적으로 904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 중 여성은 83명인데요. 또 광주에는 22명인데요. 전남은 78명, 전북은 102명이라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들어보니 예.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피해 생존자들은 전국적으로는 904명인데 그 분들 중에 소송에 참여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생존자는 2명뿐이다. 예, 맞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예, 참여한 사람 중에 지금 생존하게 지금 2분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그냥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예, 지난주에도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70%에서 80%가 네.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네. 지난주에 오늘도 끊임없는 스쿨존 사고로 등하굣길이 조마조마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요. 그래서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음령 할머니 별세로 소송 참여 생존자는 2분만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남의 호남뉴스. 예,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